번째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대략적인 1인 미디어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떤 카메라, 렌즈, 조명, 짐벌, 마이크 등을 사용하는지 전반적인 장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영상을 촬영할 때 조명을 사용하시는지, 또 마이크라던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함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완전히 영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정도, 아니 이미 뭐 프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게끔 좀 초보적인 조명 세팅, 그리고 조금 더 시네매틱한 조명 세팅,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영상 촬영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 촬영 액세서리들, 특히 이제 조명 액세서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직접 제가 여기서 모델들과 함께 조명을 세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조명 운용법이라던가 또 어떤 조명을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뭐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장비가 더 좋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카메라를 좀 이야기했었는데, 우선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각대예요. 삼각대. 왜냐면은 과거에 이 카메라라고 하는 장비가 사진 위주였을 때 많은 분들이 바디를 사고 렌즈를 사고 바로 그 다음에 사는 게 사진용 삼각대였습니다. 완전히 필수였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진용 삼각대를 구매하셨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 카메라가 동영상도 촬영하게 되면서 정말 영상을 업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비디오 삼각대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제가 유쾌한 생각 매장에 있으면서 많은 고객님들을 응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비디오 삼각대를 구매하실 때 너무 본인에게 또 과하거나 또 굳이 불필요한 그런 비디오 삼각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영상을 시작할 때가 대략 한 9년 전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카메라 사고 비디오 삼각대 사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긴가민가 해서 샀는데 그냥 제 방에다가 처박아 놓고 몇 달 동안 있다가 나중에 그냥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할 때 비디오 삼각대를 구매하실 때 저 같은 과오가 없게끔 제가 어떤 비디오 삼각대가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9년 전에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소니 알파 99라고 하는 풀프레임 카메라와 2470 카메라를 렌즈를 구매했었는데, 제가 동영상을 한다고 저기 충무로에 어떤 업체가 있어요. 좀 큰 S로 시작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저 동영상 좀 하려고 하는데 삼각대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가격이 한 200만 원짜리 그런 삼각대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사는 게 맞나 싶었는데, 대략 어떤 스타일의 삼각대였냐면은 이런 스타일의 비디오 삼각대였어요. 지금 여기 있는 비디오 삼각대는 이제 독일의 그 셔틀러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뭐 약간 그냥 동영상용 삼각대 중에서는 좀 명품 쪽에 속하는 그런 삼각대예요. 지금 이 제품은 한 90만 원대, 그 다음에 비싼 거는 뭐 3천만 원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삼각대가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만약에 우리들이 혼자서 또는 1인 미디어나 집에서 유튜브 방송을 할 때 과연 이런
비디오 삼각대가 꼭 필요할 것이냐,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런 삼각대가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에서 영상을 촬영한다, 아니 막말로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그냥 삼각대를 고정해 놓고 세워만 놓고 이렇게 딱 고정만 해 놓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아니 그냥 난 세워만 놔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100만원짜리, 뭐 200만원짜리 그런 삼각대를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저는 한번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삼각대를 사용하냐, 제가 사용하는 사진과 영상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삼각대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삼각대가 아마 여러분들 아마 TV나 그런 데 많이 보셨을 텐데, 왠지 딱 봐도 그냥 왠지 더 뭔가 튼튼할 것 같은 건 아마 이쪽일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걸 이 비디오 헤드라고 하거든요. 이 비디오 헤드 때문이 아니라 아마 요 다리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요런 전통적인 요런 비디오 트라이포드는 사실 이런 DSLR이나 미러리스, 그리고 이제는 뭐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그런 형태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오래전에 사용하던 큰 캠코더들, 과거에 큰 캠코더, 뭐 비디오 테이프를 넣을 때도 있었고 6mm 테이프를 넣을 수도 있었고, 그런 큰 캠코더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그런 형태의 비디오 트라이포드예요. 그게 그나마 조금씩 작아져서 한 요 정도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요즘에 일반적인 큰 캠코더들보다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나 또 작은 1인치 카메라, 그런 이렇게 DSLR이나 이제 미러리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그런 캠코더에 사용했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물론 나쁘진 않지만 너무 비싸고 크고 무겁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정말 웃긴 얘기인데, 이게 더 튼튼할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사실 삼각대를 사용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튼튼한 것도 좋지만 사람이 건들지 않게끔 내가 잘 해야 됩니다. 보세요. 사실 이게 튼튼할 것 같지만 이렇게 살짝만 해도 움직이긴 움직여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지금 요거는 딱 봐도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비디오 삼각대와 일반 사진용 사각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이 볼컵이라는 겁니다. 비디오 삼각대는 여기 밑에 이렇게 볼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장착하고 수평을 맞출 때 여기에 있는 볼컵을 움직여서 이렇게 수평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진용 삼각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틀어졌다 그럴 땐 여기에 있는 다리를, 원초적으로 다리를 조금씩 움직여서 수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제가 사용하는 이런 삼각대들은 굉장히 가벼운 사진용 삼각대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중간에 비디오 삼각대와 동일한 이렇게 수평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맞출 수 있는 이런 레벨링 보레드라는 게 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용 삼각대의 가벼움과 그리고 비디오 삼각대의 보레드가 함께 합쳐진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그런 삼각대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이동성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좀 차를 늦게 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항상 다 메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요거 한번 어릴 때 메고서 가방 메고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지하철에서. 너무 무겁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집에 세워만 놓고 촬영할 건데 뭐하러 이렇게 크고 비싸고 무거운 걸 사냐, 제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요런 삼각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효율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볼헤드입니다. 이 비디오 헤드예요. 비디오 삼각대를 사용하는 또 궁극적인 이유는 그냥 카메라를 장착하고 세워두고 촬영한다가 아니라
이 비디오 헤드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패닝 그리고 틸트가 됩니다. 혹시 여기서 비디오 삼각대 안 사용해 보신 분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일반 사진용 삼각대랑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삼각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드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비디오 헤드를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가볍게 세워만 놓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비디오 헤드가 아니라 이런 굉장히 콤팩트한 그냥 사진용 그냥 헤드를 장착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요즘처럼 이렇게 DSLR이나 특히나 이제 미러리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께 이런 전통적인 비디오 트라이포드 형태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그리고 부피 차지하지도 않고 내가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헤드를 교체를 해서 비디오를 찍을 땐 이런 비디오 헤드, 그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정말 간단한 걸 촬영할 땐 이런 정말 무게가 나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의 가벼운 이런 헤드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구매했던 비디오 트라이포드인데 요걸 제가 6개월 동안 그냥 방 안에 짱 박아두고 전시만 하다가 그냥 팔았어요. 왜냐? 무거우니까 사용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트라이포드가 좋은데,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야외에서 아니면 나 혼자서 이렇게 고정해 놓고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비 리뷰가 많잖아요. 어떤 장비를 촬영한다. 그럴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통적인 비디오 트라이포드보다는 이런 사진용 플러스 비디오가 되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삼각대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음식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무슨 메이크업 제품을 촬영하거나 또는 장비를 촬영할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비디오 트라이포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있고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높이가 조금 높아요. 그러면은 이 비디오 트라이포드에 여기 있는 노브를 풀어서 3개를 다 풀어야 되죠. 다 풀어서 조절을 하고 조이고 그런 다음에 높이를 세팅하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다 그래요. 물론 굉장히 비싼 몇백만 원짜리 그런 비디오 트라이포드 제품들은 한 방에 올려서 다 고정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진용 삼각대는 기본적으로 이 레벨링 보레드가 있지만 사진용이기 때문에 이런 센터 컬럼이 있어요. 요만큼의 높이까지는 제가 다리를 조절하지 않아도 촬영은 너무 높다 그러면 그냥 낮추면 됩니다. 다시 높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비디오 트라이포드는 이런 센터 컬럼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제품을 촬영할 때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다시 다 풀어서 올리고,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번거롭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촬영뿐만 아니라 나를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제품을 촬영한다. 뭐 음식이라던가 저것처럼 뭐 장비라던가 그런 분들은 이런 삼각대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삼각대, 그 중에서도 비디오 삼각대를 아마 많은 데를 가면은 이런 비디오 트라이포드 형태를 추천하실 텐데 나쁘진 않는데, 지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통적인 캠코더용 비디오 트라이포드도 좋지만 이런 비디오 트라이포드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무거우면 안 갖고 다닙니다. 짐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짐벌이라고 하는 영상 촬영 액세서리도
가벼워지고 성능도 강력해지는 만큼 이런 트라이포드들도 더 작고 가볍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좀 제가 어떤 이런 형태를 추천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저 유쾌한 생각 제품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다리는 우선은 저렴하게는 벤로라고 하는 중국산 트라이포드 브랜드가 있습니다. 벤로 에어로 2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벤로 에어로 2라고 하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벤로 에어로 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런 정말 가볍게 사진을 촬영하거나 정말 그냥 간단하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비디오 헤드가 기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비디오 헤드를 원한다 그러면은 따로 비디오 헤드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비디오 헤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아마 이렇게 큰 뭐 레드라던가 알렉사 그런 시네마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 커봤자 제가 사용하는 파나소닉 S5 정도의 풀프레임 미러리스나 요거보다 조금 큰 렌즈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다양한 비디오 헤드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저렴하게 검증받고 효율적으로 추천하는 비디오 헤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정말 오랫동안 거의 한 9년 가까이 쓰고 있는 맨프로토 500AH라고 하는 비디오 헤드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 헤드 같은 경우가 출시된 지가 한 9년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타사에서도 아직 이런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할 만한 효율적인 비디오 헤드가 이 비디오 헤드 빼고는 그렇게 많진 않고, 있어도 가격이 비싸거나 좀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리를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벤로 에어로 2, 그 다음에 비디오 헤드는 이 맨프로토 500AH 같은 제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 맨프로토 500AH가 출시된 지가 조금 오래돼서 좀 거시기 하다 그런 분들은 또 이 벤로라는 브랜드의 벤로 S4 프로라고 하는 이거와 거의 동급의 비디오 헤드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볍게, 그리고 사진을 촬영할 때 내가 야외로 나가서 고정만 할 때는 굳이 1kg짜리 비디오 헤드가 아니라 몇백 g짜리 기본 들어있는 이런 비디오 헤드를 장착해서 가볍게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센터 컬럼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때, 특히 제품 촬영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무조건 3개를 다 풀고 장착하고 그런 불편함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이제 카메라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런 삼각대가 또 필요할 것도 같은데, 꼭 이런 삼각대가 아니라 이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삼각대도 어떠신가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디오 삼각대가 비싼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특히 셔틀러란 브랜드나 미국의 뭐 오코너란 브랜드가 있는데, 뭐 이런 삼각대 하나에 물론 어마어마하게 크죠. 하나에 뭐 3천만 원, 뭐 4천만 원짜리까지도 있어요. 뭐 만 원짜리부터 뭐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런 비디오 트라이포드가 비싸냐, 그리고 왜 그렇게 고가가 있냐 말씀을 드릴게요.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리가. 결론은 이 비디오 헤드예요. 이 헤드가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근데 이 헤드가 운용될 수 있는 무게 이상의 카메라가 올라가잖아요. 렌즈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안 나고 휙휙 돌아버려요. 더 크고 무거운 그런 카메라를 장착하고도 정말 쫀쫀하게 움직이는 그런 비디오 트라이포드들이, 헤드들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사실 가장 큰 카메라라고 하면 아마 우리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뭐 박스 형태의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박스 렌즈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장착하는 비디오 헤드들은 비디오 헤드가 거의 제 얼굴보다 더 커요. 한 2배, 3배는 됩니다. 이만해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고, 이제 이런 것들도 뭐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지만
전 가격을 떠나서 형태에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더 가볍게 운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뭐 이런 삼각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레벨링 헤드는 사이즈가 네. 더 큰 것도 있나요? 아, 그 종류 외에. 보통 네.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사진용 삼각대 베이스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레벨링 헤드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들이 벤노, 맨프로토, 아이프티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기본 동봉대 사이즈는 요만한데 보통 여기다가 75볼 정도 올리다 보니까 사이즈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요만합니다. 혹시 뭐 더 큰 거를 뭐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예를 들어? 저도 사진용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비디오 헤드를 쓰는데 아, 예. 레벨링 헤드는 써보진 않았는데 아. 더 큰 게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레벨링이 달려 있는 거고 네. 따로 또 이제 레벨링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최근에 아이프티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그런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내가 사진용 삼각대 비디오 헤드를 장착하면은 나중에 이게 필요한데 이제 그러면은 계속 뭐가 장착되면 좀 흔들림이라던가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추천하지만 뭐 요즘에 나오는 그런 레벨링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벤노 에어로 2 같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진용 삼각대 비디오 헤드 그리고 이런 동영상 트라이포드의 볼컵과 같은 레벨링을 따로 팝니다. 그걸 장착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사진용 트라이포드를 동영상용 트라이포드로 정말 가볍게 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리도 중요하지만 헤드도 중요합니다. 비디오 헤드. 혹시 이제 비디오 트라이포드라던가 좀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모노포드 네. 추천해 주시는 거 있어요? 모노포드요? 사실 모노포드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브랜드를 봤지만 한 5, 6년 전이었으면 맨프로토 제품을 추천할 텐데 현재는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아이프티지 제품이 가장 좋더라고요. 가장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모노포드가 3단으로 돼갖고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하면은 싹 늘어나고 줄어드는 아이프티지 제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제가 좋은 건 추천드릴게요. 제가 써보고 좋은 것들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비디오 트라이포드는 제가 이쯤 하고 우선 그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이제 조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타인과 다른 더 멋진 사진, 영상 퀄리티를 원한다. 그러면 카메라 렌즈 바꾸는 거 이제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뭐 10비트냐 8비트냐 물론 중요하지만 아니 우리 과거에는 필름 시절에 물론 필름도 관용도가 다르지만 더 옛날에 꼭 지금처럼 뭐 FX3, 알파7, S3 뭐 10비트냐 12비트냐 애플 프로레스냐 그런 거 없을 시절에도 정말 멋있는 영상들 많이 촬영했잖아요. 중요한 건 바디가 아니라 렌즈가 아니라 저는 결국 조명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명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할 때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영화 같은 꼭 그런 조명뿐만이 아니라 1인 미디어라던가 그런 분들도 어떻게 조명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 아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조명 관련된 액세서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저희 유쾌한 생각 말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첫 번째는 이제 1인 미디어라던가 또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집에서 가장 스탠다드하게 촬영하는 그런 조명과 또 조명 세팅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이걸로는 좀 만족이 안 돼. 조금 더 시네매틱한 그런 연출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액세서리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저기 끝에 굉장히 멋진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딩고뮤직이라는 채널 혹시 아시나요? 다 아시죠? 뭐 구독자가 뭐 300만이나 되니까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거기 영상 보면 어때요? 배경이 막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저기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1인 미디어 유튜버 분들이 가장 스탠다드하게 사용하는 그런 조명법부터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룩스패드라고 하는 조명이에요. 혹시 이 조명 집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사실 이 룩스패드라는 조명이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를 거의 시작한 조명이다 라고 할 만큼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얼마 전에 우리 대선 있었잖아요. 그때 뭐 유튜브 같은 채널들 막 보다 보면은 스튜디오에 어지간한 분들이 이런 조명 하나쯤은 대부분 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근데 이 조명이 저희 제품이라서 무조건 제가 좋다 그런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런 조명을 많이 쓰냐, 그것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런 조명이 나오기 전에 일반적인 사진, 영상용 조명은 굉장히 밝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밝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으로 그냥 얼굴 어떻게 나와요? 막 좀 번들번들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를 보시면 조명 앞에 동그란 무언가가 장착되어 있죠? 저런 걸 소프트 박스라고 합니다. 빛을 부드럽고 디퓨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하지만 저런 소프트 박스가 장착이 되면은 아무래도 부피가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혼자 또는 2인 정도 촬영하기에 조금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룩스패드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좀 눈부시니까 약간 측면으로 할게요.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눈부심이라던가 피부 번들거림이 없게끔, 한마디로 저기에 있는 조명과 소프트박스를 하나로 압착해서 만든 그런 스타일의 조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간편하게 또 적절한 퀄리티가 나오게끔 해서 이 조명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해 놨는데, 전기 코드로도 되고 이런 일반 배터리를 장착해서 야외에서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조금 불을 끄고 한번 이 조명을 활용해서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조명 세팅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집에서 뭐 리뷰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뷰티 메이크업 촬영을 할 때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많이 촬영을 하실 거예요. 우선은 제가 조명을 하나만 켜볼게요. 좀 밝게 하겠습니다. 조명을 이렇게 제가 하나만 켜봤어요. 우선 이렇게 조명을 하나만 켜면은 조명을 당연히 끈 것보다는 밝겠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집에 형광등이라던가 LED를 다 켜고 하는 겁니다. 좋은데 하나만 켜니까 어때요? 뭐가 생기죠, 반대편에? 그렇죠, 그림자가 생기죠. 물론 정답은 없어요. 나는 그림자가 있는 게 좋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무조건 3점 조명, 뭐 필라이트 이런 거 꼭 지킬 필요 없습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스탠다드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명을 하나만 켜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조명을 하나만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명을 2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그림자 없이 스탠다드하고 디퓨즈한 그런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그럼 뭐하러 2개 사요? 2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만 사서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LED라고 하는 장비의 구조를 좀 아시면 재밌는데, 이런 LED가 빛이 굉장히 직진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을 정면에 이렇게 하나만 놓잖아요. 밝은 거는 좋아요. 밝은 거는 좋은데, 이렇게 돼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보세요. 영상 찍어보세요. 밝은 건 좋은데 우리 얼굴이 평면이 아니죠. 굴곡이 있습니다. 얼굴이 2D 이미지 모니터로 봤을 때 좀 평면스럽게 나와요. 결론은 안
이쁘다는 거예요.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밝게 하려고? 맞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맛이 예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잘생겨 보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명을 하나보다는 양쪽에서 이렇게 두 개를 조사하는 게 얼굴에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명 세팅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질문하세요. 아니 근데 뭐 내가 조명을 두 개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조명의 위치, 특히나 이런 높이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명을 양쪽에 사용하는 건 좋은데 높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일까? 요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여기서 혹시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아시는 분 계시죠? 전설의 고향 옛날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제가 너무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귀신 나올 때 막 빛이 아래에서 위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요거는 낫나이트 파브 6C라고 하는 소형 조명인데 요거죠. 자,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많이 보셨죠? 요즘에 이제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안 하니까 잘 안 나오죠. 너무 구식적인 좀 고전틱한 뭐 그런 건데 뭐 처녀 귀신이라던가 여러분들 왜 과거에 공포 영화나 뭐 드라큘라 이런 거 보면은 왜 파랑색이라던가 뭐 붉은색 그런 조명을 굳이 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서 했을까? 우리 인간이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빛이 뭘까요? 당연히 태양이겠죠. 태양이 위에 있잖아요. 아래서 자연에서 빛이 아래서 이렇게 위로 조사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매우 드물 겁니다. 거기에 이런 푸른색빛, 붉은색빛 자연에서 거울 보니까 되게 무섭네요 진짜. 되게 오늘 집에 가서 오랜만에 좀 강시 영화를 봐야겠어요. 아주 거울이 보이는데 얼굴이 되게 무섭네요. 내 얼굴이 되게 무섭구나. 그래서 자연에서 아래서 위로 거기에 파란색, 빨간색 빛이 인간이 느끼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색함 그리고 조금 더 무섭게 하면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어떤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자연에서 가장 익숙한 빛은 태양이고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태양이 굉장히 뭐 노란색 같지만 백색에 가깝죠. 백색이기 때문에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도 지금 이렇게 얼굴에다가 근접해서 빛을 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내 눈높이보다 조금 더 위에서 아래로 빛을 조사하는 게 훨씬 스탠다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답이란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냥 영상을 몰라 누가 뭐라 그러던 말던 그냥 영상을 난 이렇게 촬영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조명 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뉴스데스크라던가 그런 방송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스튜디오를 보면은 대부분 조명이 다 천정에 달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저 유쾌한 생각 그때 스튜디오도 그렇고 물론 이런 스탠드를 놓는 게 거추장스러워서 천정에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빛을 쫙 해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공적인 빛도 좋지만 역시 최고의 빛은, 아름다운 빛은 태양빛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빛을 위해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 다 천정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때 조명 2개로 위에서 아래로 스탠다드하게 사용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는 링 조명 동그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샀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아씨 안 예쁘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런 네모난 조명과 동그란 조명은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여성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런 룩스 패드도 사용하지만 이 중앙에 동그란 거 하나를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원형 조명과 이런 네모형 조명은 빛이 조사되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형 조명 같은 경우는 하나만 놔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2개를 놓는 것도 나쁘진 않죠. 자, 그런데 나는 그래,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해요. 정말 엄마 나 유튜브 할래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요거 2개는 보통 세팅하고 시작을 해서 나는 좀 더 멋진 입체감 넘치는 그런 이미지를 얻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 2개에다가 한번 백 조명을 사용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제가 작은 조명 하나를 놔뒀는데 이렇게 조명을 줘서 하면은 보세요. 끄고 켜고 지금 이쪽에서 조명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빛의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빛의 라인, 하레이션이 생기죠. 이렇게 빛의 하레이션이 생기면은 지금 딱 보셔도 훨씬 더 인물이 입체감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2D를 보는 게 아니고 3D를 보지만 3차원, 모니터로는 우리가 3차원을 2D로 보잖아요. 굉장히 평면스러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백 조명을 사용을 해주면은 인물이 모니터로 봤을 때 벽과 인물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감 넘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효율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꼭 지금 제가 장착한 조명은 란나이트 포르자 60이라고 하는 조명인데 꼭 저런 조명이 아니더라도 백 조명 하나만 놔두더라도 그 다음에 꼭 백색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색을 변경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 조명으로 요 파브 6C라는 조명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나 약간 노란색 계열로 해서 사용하는데 자, 백색 조명을 끄고 이렇게 빛의 라인이 있어도 훨씬 더 사람이 입체감 넘치고 좀 더 따뜻한 그런 연출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상에 인물의 입체감이 있어서 타인과 다른, 보세요. 지금 이거랑 요거 확실히 이쪽에 하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원형적인 그런 둥근 느낌이 나기 때문에 더 입체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영상미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백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자, 그런데 나는 백 조명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것만으로는 내 영상 퀄리티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 뒤에 요 파보 6C 같은 풀컬러 LED를 장착하는데 이렇게 뒤에 이제 컬러 LED라던가 이런 것들 장착하면은 훨씬 심심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좀 여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긴 튜브 LED 장착했지만 이런 작은 튜브 LED 하나만 있어도 상당히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빛을 조금만 잠시만요.
앞에 가장 스탠다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룩스패드 2개, 꼭 룩스패드가 아니더라도 조명 2개 위에서 아래로,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한 이런 백조명, 그 다음 내 영상을 심심하지 않고 좀 더 재밌게 보여주기 위한 뒤에 풀컬러 LED. 그러면 굳이 뭐 배경지가 없더라도 그냥 흰색 벽, 사실 제일 좋은 건 검은색 벽이 최고긴 해요. 검은색 벽만 있으면 뭐 내가 원하는 내 콘텐츠에 맞는 다양한 나만의 스튜디오 세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풀컬러 LED가 단순한 백색이 아니죠. 뭐 내가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계속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바뀌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팅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방도 상당히 멋진 그런 스튜디오가 될 겁니다. 차장님과 여기 거리가 한 1m가 조금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방이 좀 좁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도 이 빛이 약간 이렇게 묻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람과 벽이 공간이 살짝 떨어져 있으면 조금 더 멋진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좀 공간, 길이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또 가깝다 보면은 이 빛이 벽에 쏴지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풀컬러 LED 색상이 약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런 하지만 효율적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좀 그럴싸한 나만의 스튜디오를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자, 혹시 잠깐 이런 1인 미디어, 좀 유튜브 조명 스타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뒤에 컬러 조명을 하면 네. 저 조명 없으면 저거 끄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번 직접 보시죠. 네. 한번 보시면 켜고 끄고. 사실 이 조명은 벽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더 입체감. 물론 이 조명만 켜도 약간 입체감은 들지만 벽 조명, 그 다음에 백 조명, 사람 훨씬 더 입체감이 부각되기 때문에 2D 이미지인 모니터로 봐도 좀 더 두께감 있는 그런 영상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양쪽에 대해서 물론 그렇죠. 물론. 그래갖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명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게 첫 번째, 당연히 밝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연출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그 화장품 CF 같은 거 보면은 여배우들 조명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그냥 약과죠, 약과.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별의별 액세서리 다 해서, 사실 정말 영화 촬영 현장들 보면은 그냥 야외에서 배우가 벤치에 앉아있는 촬영 하나만 하더라도 조명이 어마어마하죠. 조명뿐만 아니라 그냥 태양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뭐 디퓨저를 한다거나, 굉장히 조명은 또 액세서리는 중요합니다. 혹시 또 관련해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또 제가 또 마이크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샷건, 초지향성 마이크 등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마이크 등을 이렇게 카메라 위에다가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런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연결을 하겠죠. 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좀 멀어졌어요. 자, 이런 마이크들 저렴한 마이크는 한 1, 2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마이크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이크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비싸고 해도 상대방과 피사체와 거리가 떨어진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이 굉장히 비싼 마이크를 샀는데 환불하겠대요. 반품하겠대요. 아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쭤보니까 아니 내 카메라 소리랑 차이가 없다. 그럴 리가 없는데 여쭤보니까 거리가 한 10m 정도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막연하게 이게 비싼 거니까 한 10m 떨어져도 소리가 잘 들어오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는 작게 들어갑니다. 근데 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또 이런 와이어리스 무선 마이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무선 마이크에 송신기, 수신기가 있어갖고 사람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콘텐츠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게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이게 싫어.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안주머니나 뒷주머니 넣고 하잖아요. 이게 안 예뻐요.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좀 거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거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배터리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게 송수신이 잘 안 돼갖고 잡소리가 들어간다? 사운드는 한 번 망치면은 복구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출되면 안 돼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럴 땐 우리 뭐 영화나 CF 보면은 이렇게 배우들이 있고 카메라는 저쪽에 있어도 그 카메라 앵글 위에서 이런 붕대, 마이크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붕대를 세팅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마이크는 저기 있어요. 카메라는 저쪽에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또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케이블이죠. 케이블이 짧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이크에 동봉된 케이블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긴 마이크 케이블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긴 마이크 케이블들이 따로 있어요. 사실 이런 마이크 케이블들이 긴 게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유쾌한 생각 그냥 개발한 거예요.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뭐 멀어도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이크가 카메라랑 멀어져도 또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큰 문제 없이 영상을 그리고 삼각대 그 다음에 조명을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도 예전에는 제 콘텐츠를 보면 여기에 이제 무선 마이크를 많이 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나이저의 XSWD라고 하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이게 그냥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저도 집에서 조명 2개, 백, 그리고 뒤에 컬러, 그 다음에 위에 마이크를 장착하고 이런 긴 케이블을 장착하고 이런 식으로 저도 제 콘텐츠를 제 마루에서 촬영을 합니다. 굉장히 편할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초지향성 마이크에 무선 마이크 송수신기를 달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은 또 무선 마이크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죠. 요런 그냥 3만원짜리 그냥 간단한 광고는 아니고요. 이런 거 있으시면은 문제 없이 그냥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스탠다드한 조명, 세팅, 마이크, 그리고 삼각대입니다. 이제 조금 더 약간 뭐 속된 말로 좀 시네매틱한 그런 약간 조명 세팅과 이런 액세서리 운용법들을 말씀드릴 건데, 혹시 여기까지 좀 궁금하신 게 있다 라고 하시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혹시 그 길다란 분명 네.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우선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조명은 지금 보시면 되게 길어요. 요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국내에서 이런 튜브 형태의 조명은 꼭 저희 제품이라서가 아니라 낫나이트의 파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깁니다. 긴 만큼 가격대가 조금 고가입니다. 한 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작은 거 파보 6C라 그래요. 36. 요것도 제가 한번 켜볼게요. 한번 요거가 어느 정도 느낌이 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근데 물론 약간 좀 거리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제가 동일하게 색상을 아까 요것처럼 파란 계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략 이쯤이고 풀광량입니다. 한번 직접 한번 봐보세요. 좀 약하죠, 아까보다는. 약해도 이게 거리가 중요합니다. 저렇게 광량이 좀 낮은 걸 쓸 때는 제가 좀 더 뒤로 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먼저 저거보다 한 4배 정도 긴 요 파보 30C에 맞췄기 때문에 얘는 좀 그렇지만 한번 그러시면은 유튜브에 제 채널은 다 저거 한 등입니다. 저거 한 등. 그래서 이게 좀 가까워요. 한번 제 채널 보시면 한 등으로 요 정도 느낌 날 수 있구나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은 좀 책상을 좀 옮기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제 채널 보시면 파보 6C에 딱 하나로 백 조명을 사용합니다. 집에 요걸 놓고 쓰진 않아요. 한번 보시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저는 네. 그 채널에서 레드 미라주라고 검색하면 제 채널이 나와요. 보면은 제 채널에 최근 영상들은 다 저 파보 6C 한 등으로만 백을 촬영한 겁니다. 가격 차이가 가격 차이가 좀 나죠. 파보 6C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더라? 11만 5천 원인가요? 11만 5천 원. 그리고 요거는 이게 좀 구형이에요. 신형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자, 요게 이제 최신형 파보 X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한 60만 원대예요. 한 등이. 그리고 요거는 지금 30만 원대인가? 네, 30만 원 후반대. 좀 가격 차이가 나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 똑같은 튜브형 LED이긴 한데 그냥 얘는 딱 봐도 뭔가 좀 멋있죠. 얘는 이런 좀 뭔가 특수 효과가 좀 많습니다. 이런 거 그냥 백으로 쓰고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촬영하면 작살 나는 거죠. 대신에 내 주머니도 작살이 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어딘가에 장착을 하셨는데 예. 다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조명은 다 전 세계 공통입니다. 어떤 조명도 스피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뭐 장착할 때가 마땅히 없잖아요. 뭐 세워둘 수는 있지만 눕힐 수도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튜브 LED를 거치하는 이런 거치대가 있습니다. 전용이에요. 이건 전용. 그래서 이런 거치대를 구매해서 이렇게 장착하면 되는 겁니다. 작은 거, 큰 거, 참고로
얘가 30인데 60도 있습니다. 그건 제 키보다 더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의 뭐 무기예요, 무기. 네, 이건 스타워즈죠. 스타워즈 모르시는 분들, 이제는 스타워즈,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전기 코드가 없죠? 충전식도 됩니다. 전기 코드를 쓸 수도 있고, 충전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뭐, 야외에서도 쓰기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백조명으로 이런 컬러 LED를 요즘엔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벽과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영상의 깊은 맛이 난다. 특히나 이제 조리개가 뭐 f2.8, 1.4 그런 렌즈로 촬영을 하고 벽과 내가 멀어진다. 벽에 이런 조명 켜주고 아웃포커싱 쫙 생기면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시네매틱 유튜버들, 뭐 책상에서 막 하시는 외국인들 그런 느낌 그냥 나는 겁니다. 중요한 거 렌즈 플러스 더 중요한 거 거리. 벽과 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안 나요. 그 분들 막 보면 어떻게 촬영하냐면은 방이 막 넓지도 않는데 벽이 저기 있고 어떻게든 요 앞에 가서 그렇게 촬영해요. 왜? 그래야 뒤가 아웃포커싱 쫙 생기면서 이런 거 막 켜놓으면 알록달록하게 곱게 생기면서 예쁘거든요. 방이 길이가 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펴놓고. 자, 이제는 잠깐 이 룩스 패드는 옆으로 좀 치우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1인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그런 상황의 조명이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독특한 그런 조명 연출법과 그리고 조명 액세서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그냥 다 밝습니다. 다 밝아요. 물론 나쁘지 않죠. 왜? 그냥 제가 스탠다드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외국 유튜버들이나 뭐 국내 유튜버들 보면은 조명을 쓰는데 다 어두워요. 근데 나만 싹 이렇게 밝고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룩스 패드 같은 경우는 느낌이 또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높여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착한 조명은 아까 뒤에 있던 만나이트 포르자 60이라고 하는 조명인데, 조명을 제가 하나만 위에서 아래로 조사할 거예요. 자, 눈이 보시고요. 아까 양쪽에서 두 개를 켠 것과는 느낌이 또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포르자 60이 굉장히 작고 가볍고 대광량이라서 지금 인기가 많은 조명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생 조명만 켜면은 콘트라스트가 너무 심해요. 너무 콘트라스트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조명 앞에 장착하는 게 소프트 박스라는 겁니다. 이 소프트 박스를 장착을 해야 빛이 더 여기 있는 이 특수 코팅된 이 천을 투과하면서 빛이 부드러워지고 디퓨즈하게 변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나는 강렬한 콘트라스트가 좋다,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소프트 박스를 장착해서 디퓨즈하게 빛을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예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포르자 60이라고 하는 작은 조명에 이 소프트 박스를 장착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요 느낌과 요 느낌.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소프트 박스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맞닿기 때문에. 이런 조명 세팅은 약간의 좀 규모가 좀 있어야겠죠. 너무 좁은 공간에서 어렵고 약간의 좀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훨씬 빛이 부드럽고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을 좀 단독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 같은 룩스패드를 양쪽에서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빛을 하나로만 해서 나만 이렇게 밝게 촬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까와 동일하게 백 조명이나 그 다음에 뒤에 풀컬러 LED를 사용하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클래스의 또 두 번째 주인공 중 하나인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물처럼 생겼죠? 이게 좀 딱딱한 그런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허니컴이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테이블이 천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그리드라고 많이 합니다. 이 그리드를 어떻게 장착을 하고 왜 쓰냐? 이 소프트박스 앞에다가 이 그리드를 덧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빛이 투과가 되겠죠. 쓰는 이유는 자 지금 이렇게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는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구조처럼 이렇게 빛이 퍼지고 있어요. 물론 뭐 나쁘진 않죠. 하지만 이 그리드를 장착을 하면은 빛이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 그리드대로 빛이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부각되고 옆에는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드를 장착하면은 빛이 좀 모아지잖아요. 콘트라스트가 조금 더 부드럽지만 강렬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감 넘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그리드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잠깐 조명을 끄고 같이 딱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보통 이런 그리드가 장착이 가능한 소프트박스는 안에 이렇게 우리 찍찍이라고 하잖아요. 벨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를 그냥 간편하게 지금 간편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 제가 좀 더 조명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뒤에 불 좀 끄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거 대충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조명은 이런 풀컬러 LED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그런 뭐 풀컬러 LED죠. 풀컬러 LED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리드를 장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느낌이 날까 한번 잘 보세요. 조명을 켜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더 빛이 이렇게 퍼지지 않고 이렇게 좀 사람한테만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또 좋은 게 아까 룩스패드 같은 경우는 빛을 이렇게 때려주잖아요. 좋은데 뒤가 또 약간 하얘져요. 아무래도 빛이 좀 닿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컬러 LED가 조금 빛이 죽어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그리드를 사용을 하면은 빛이 그래도 약간 뒤로 가는 것들이 무마가 되기 때문에 뒤가 더욱더 진한 풀 컬러가 되고 사람도 전체가 밝은 게 아니라 남아 이런 식으로 밝은 그런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정도 촬영하시기에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조명을 두 개 놓고 세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게 좀 부피가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나는 그냥 삼각대로 놓는 거 다 싫어 그러면은 나가다 보시면은 테이블에 어떤 나무 같은 괴물이 있어요. 거기에 뭐 다 장착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드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은하게 사람만 빛을 조사하고 싶다. 요 그리드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소프트박스를 말씀하시면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빛이 좀 센 것 같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자, 뭐 보세요. 이렇게 있는 백조명이 있고 없고도 또 역시 차이가 나죠. 훨씬 더 입체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이 소프트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 저처럼 약간 좀 두구스름한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동그란 형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이즈가 있는 반면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 이거 큰 것도 아니에요. 더 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글루처럼 살고 싶은 그런 거대한 소프트박스도 있습니다. 엄청 커요. 자, 소프트박스가 크면 클수록 비싸지겠죠? 근데 크면 클수록 어떤 장점이 있냐면 크면 클수록 빛이 훨씬 더 예뻐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뻐진다가 아니라 디퓨즈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면이 크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디퓨즈해집니다. 단 면적이 크고 빛이 디퓨즈해지는 만큼 광량은 어떻겠어요? 약해지겠죠. 그래서 소프트박스는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광량에 맞는 소프트박스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 확실한 건 광량이 세다면 소프트박스를 큰 걸 장착하면 할수록 빛은 더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디퓨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자동차 같은 거 촬영한 스튜디오 가면은 위에 이런 소프트박스가 이 천정만한 그런 소프트박스 밑에서 자동차를 촬영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대신에 그만큼 거대한 광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옆에는 막혀있고 앞에만 있는 소프트박스와 이런 둥그런 그리고 저런 이런 소프트박스를 랜턴 또는 뭐 원형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랜턴 소프트박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는 빛이 옆에가 안막으로 막혀있는 이런 소프트박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소프트박스는 이렇게 천정에다가 그냥 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늘에다 대고. 왜? 이 자체가 하나의 그냥 서라운드 조명, 자연스러운 그냥 이렇게 빛이 직진으로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냥 전방위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천장에 놓고 천장에 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사용도 하고 다만 이런 소프트박스는 약간 성격이 얘는 정확히 한 사람을 정확히 빛을 조사하는 거라면 이런 소프트박스는 물론 같지만 좀 더 빛이 좀 부드럽다. 다만 터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광량은 얘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 옆에 이렇게 안막이 있는 이런 소프트박스가 훨씬 유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원하고 좀 서라운드 조명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소프트박스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런 엄브렐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우산이에요. 제가 집에서 쓰는 우산이 아니라 프로포토라고 하는 브랜드의 우산이에요. 혹시 프로포토라는 브랜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진용 조명 브랜드입니다. 이런 우산을 어떻게 쓰냐? 지금 이런 포르자 60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소프트 박스를 장착하는 게, 우산 엄브렐라 장착하는 게 있는데 빛을 이렇게 쏴서 반사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영상에서는 이런 엄브렐라는 잘 이제는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사진을 할 때도 이런 소프트 박스를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런 소프트 박스와 이런 엄브렐라와 소프트 박스와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빛을 부드럽게 하고 퍼지게 하는 건 동일한데 과거에는 이런 걸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이런 소프트 박스는 한번 장착하잖아요. 쇳덩어리를 살 때를 분리하기 힘들어요. 근데 얘는 보세요. 편하죠? 그리고 비 오면 그냥 쓰고 가도 되고. 쓰고 가기엔 이거 되게 비싸요. 한 20만 원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런 소프트 박스가 딱딱딱 접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대가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얘처럼 접혀요. 소프트 박스가 이 녀석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소프트 박스를 더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소프트 박스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소프트 박스에 브랜드에 따라 또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요즘에는 많이 쓰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사진에 브론 컬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프로포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만약에 이게 이 낫나이트라고 하는 브랜드로 한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소프트 박스가 브론 컬러 프로포토로 나온다. 특히 이 엄브렐러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가격이 최소한 3배, 4배 정도가 뛰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소프트 박스가 엄브렐러가 더 좋냐? 저는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뭐냐면 물론 더 좋겠죠. 약간의 플라시보 효과로. 근데 이거는 그냥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웃긴 게 그런 게 있어요. 대구에 오로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소프트 박스를 만들어요. 근데 로고만 바꿔서 다른 외국 브랜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소프트 박스를 산다 그래서 꼭 아주 고가의 소프트 박스를 살 필요는 그다지 없을 거예요. 저렴한 소프트 박스를 구매해서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박스는 약간 소모품입니다. 영원히 쓰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 천은 쓰다 보면은 저런 천들이 우울해집니다. 그때 이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뜯어서 빨면 안 되냐? 빨면은 끝장납니다. 이게 다 특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팅제가 다 날아가 버려서 이런 천들은 이제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쓰다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너 시간 쓴다고 변하는 건 아니고 한 수백 시간 쓰다 보면은 또 이제 공기 중에 마찰이나 누래지면은 그때 교체하면 되는 거고 얘는 안에 거를 이제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스타일은 이거 천을 벗길 수가 없거든요. 벗기고 내가 무슨 바느질 할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일회용입니다. 근데 일회용이라 그래도 한 몇만 원 주고 사서 한 1, 2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박스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특히 이 그리드가 있고 없고가 빛이 이렇게 퍼지냐 또 이렇게 퍼지냐 굉장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살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좀 조명이라던가 아니면 좀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좀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빨리 다음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같은 절 뒤에 있는 낫나이트 포르자 60 그리고 여기도 포르자 60입니다. 똑같은 조명입니다. 이 정도 광량이면은 혼자 촬영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또 조명의 운용이었는데 나는 이것도 만족이 안 돼. 정말 다른 사람과 좀 독특한 다른 조명 스타일이 필요하고 좀 패셔너블한 그런 조명 연출법이 필요하다.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여기 007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완벽한 좀 원형 같은 거 있잖아요. 난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은데. 또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딱 사람의 특정 부위만 빛을 이렇게 연출해서 눈에만 대는 거 보이시죠? 요런 좀 이미지를 촬영하고 싶은데 지금도 보세요. 노란색으로 뭔가 바깥에 네모난 공간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좀 촬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뭐 이건 제가 예전에 촬영한 거지만 이렇게 뒤에 좀 재밌는 무늬를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이 부분은 조금 치우고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조명 액세서리들과 조명들은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또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조명 액세서리가 글쎄요, 제가 봤을 땐 가장 최신의 그리고 핫한 조명 액세서리 같아요. 이런 조명 액세서리들을 다른 브랜드들도 프로젝션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낫나이트 포르자 6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 프로젝션 어태치먼트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우리 영상용, 사진용 렌즈처럼 굉장히 다양한 렌즈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션 어태치먼트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촬영할 수 있냐? 조명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포르자 60도 이 배터리를 끼면은 뭐 전기 없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원형이 생기죠? 원형이. 근데 뭐야? 원형이 어때요? 좀 흐리죠? 이게 앞에 렌즈가 있잖아요. 줌 렌즈처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뒤로 움직여서 이렇게 칼같이 또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젝션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장비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007 영화 아시죠, 여러분들? 오프닝 같은 거 보면 딱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007 영화. 자, 근데 이게 약간 또 단점이 요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촬영자가 좀 인내가 필요해요. 눈부십니다. 그래서 살짝 좀 조명을 줄이고 이제 요거를 자, 사장님 이쪽 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그 아까 같은 모델들이 어떻게 촬영하는 거냐? 눈 부릅뜨고 촬영하는 거예요. 참고서. 자, 살짝 옆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제 요런 이미지를 촬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젝션 어태치먼트입니다. 나는 자, 조금 이렇게 나는 뭐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드럽게. 나는 정말 칼같이 하고 싶다. 정말 칼같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하고 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네모난 동그란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이미지 보니까 어떤 이미지 중 하나가 이렇게 노란색 태양, 이런 노란색 태양은 또 어떻게 하냐? 그럴 땐 조명 자체가 색온도가 변경되는 바이컬러 조명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조명들이 이렇게 색온도가 조절되는 조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바이컬러, 변경된다. 그런 거를 말하는데 이런 바이컬러 조명을 사용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노을지는 느낌도 촬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앞에다가 여러분 그냥 뭐 셀로판지 있죠? 셀로판지를 그냥 덧대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옛날 뭐 텅스텐이나 뭐 할로겐 그런 것들은 앞에다가 뭐 셀로판지는 셀로판지가 그냥 녹아버려요. 연기납니다. 근데 LED다 보니까 약간의 열은 있지만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이 앞에 정도 안에는 뜨거울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태양 같은 이런 느낌도 촬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딱 사람이 얼굴만 눈만 네모나게 하는 이미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프로젝션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장비들에 여기 보시면 파란색 무언가가 있죠? 블레이드입니다.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블레이드를 내가 조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만 이렇게 빛을 조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한테 좀 더 딱 맞게 하고 싶으면 내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공간이 약간 좀 빛이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그냥 새까맣고 눈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만 딱 빛이 조사되는 그런 느낌을 또 촬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뮤직비디오 감독님은 이제 이 프로젝션 어태치먼트가 없으면은 촬영하기 너무 재미없다.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이 상태만으로도 뭐 나쁘진 않는데 글쎄요, 여기서 끝내면은 또 이 프로젝션 어태치먼트가 좀 재미가 없죠. 조금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가 빛을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를 다 풀어볼게요. 자, 이제 글쎄요, 나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나 딱 네모칸만 말고 조금 더 다른 이미지 없을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이 프로젝션 어태치먼트라는 장비 앞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이런 프레임을 넣습니다. 알루미늄. 보면은 창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요런 재밌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해볼게요. 원형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내가 어떤 고보라고 합니다. 고보. 이런 프레임을 고보라고 하는데 어떤 프레임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미지도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색온도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대낮입니다. 한 12시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해질녘이 되면서 이제는 해질녘이 됐습니다. 이런 재밌는 이미지도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거 있으면은 약간 뭐 프랑스의 좀 느와르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딱 그냥 이제 형사가 코트 입고 담배 피는 거 딱 밖에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 연출 나기도 하고 좀 비장한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냥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철물 좀 가세요.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빼고 이렇게 또 장착을 해서 넣으면 이런 이미지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런 색깔 뿐만 아니라 백색으로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다른 셀로판지를 끼면은 또 다른 컬러도 연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유쾌한 생각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거꾸로 했다. 이렇게 로고를 파면은 요런 거꾸로 나오지. 요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낫나이트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텍션 어태치먼트가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프로텍션 어태치먼트를 탑 조명에 써서 완전히 그냥 원형 있죠? 우리 막 뮤지컬 같은 거 보면은 딱 한 명만 나오는 그런 용도로도 이 프로젝션 어태치먼트를 위에 있는 T스탠드에 장착을 해서 위에서 아래로 완전한 원형으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원형이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사이즈가 너무 커요. 좀 작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 프로젝션 어태치먼트가 두 가지 버전, 큰 버전이 있고 또 작은 버전이 있는데 원형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면 좋겠다. 이런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액세서리를 장착을 하고 이렇게 내가 원형 사이즈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쎄요, 조명이라고 하는 장비가 뭐 LED가 발전되고 컬러가 되고 그 외에 특별하게 그렇게 좀 센세이션한 제품들이 없었는데 요 프로젝션 어태치먼트라는 장비가 있으면은 굉장히 독특한, 뭐 일반적인 내가 집에서 리뷰를 촬영하거나 그럴 때는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뮤직비디오나 아니면은 뭐 또 패셔너블한 사진이라던가 그럴 때는 요런 프로젝션 어태치먼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재밌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혹시 요 프로젝션 어태치먼트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관련된 거라든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기본적인 거는 여기까지긴 한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잠깐 자리를 좀 옮겨야 돼요. 제가 더 재밌고 신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여기 공간에서는 안 됩니다. 저 끝에 정말 멋진, 진짜 이쪽 분야의 끝판왕. 자,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딩고 뮤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런 거 보시면은 요게 딩고 뮤직의 그 소녀시대 태연이 찍은 영상인데 뒤가 그냥 배경지가 아니잖아요.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막 배경 색깔이 바뀌는, 풀컷에서 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좀 우와 뭐지? 막 그랬어요. 배경지인가? 아니면은 초록색에서 크로마키를 딴 건가? 했는데 이제 막 보시다 보면은 이제 컬러가 막 바뀝니다. 자, 이렇게 컬러가 섞이기도 하고 막 바뀌기도 하잖아요. 멋있죠? 처음에 사람들이 요거 스타일 보고 뭐지? 크로마키인가? 했는데 아니 이런 머리카락 정말 한 올 한 올까지, 그것까지 어렵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혹시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자, 뭔가 어마어마하게 큰 조명들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엄청나게 크죠? LED인데 그냥 일반적인 LED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밝은 LED가 아니라 이런 풀컬러 LED예요. 초대형. 이런 초대형 풀컬러 LED 앞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아까 같은 게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자, 사장님 여기 한번 써주시겠어요? 설명을 좀 드리게. 여기 한번 해주세요. 자, 딱 좋아요. 어때요?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저런 풀컬러 LED도 중요하지만 또 이 거리가 중요합니다. 거리가. 왜냐면 지금 사람이 배경과 너무 가까워, 그래서 배경에 따로 빛을 조사하고, 그리고 여기 옆에 두 가지 백색광이 있습니다. 백색광을 사람한테만 빛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태연의
그 딩고뮤직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아니라 천정에 사람만 훨씬 더 많은 빛을 조사하고 백조명까지도 빛을 조사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이렇게 멋진 이런 샷을 요 정도 사이즈면은 아까 같은 거의 뭐 모델만 태연이 아니다 뿐이지 똑같잖아요.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꼭 저렇게 큰 저 조명 하나가 900만 원입니다. 저런 게 있어야 되냐? 아, 그건 아니에요. 아까 파보 6시 있잖아요. 6시는 조금 작고 조금 규모가 있는 파보 15X, 15나 30 같은 그런 조명을 벽에다가 하고 약간 나랑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요 정도 지금 이렇게 상반신보다 조금 더 아래까지는 어렵지만 요런 정도 타이트하게는 일반적인 조명, 작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풀컬러 LED로도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걸 촬영하기 위해선 우선 벽이 색깔이 있으면 안 좋겠죠. 제일 좋은 건 검은색이나 아니면은 그냥 흰색이나 회색이 더 컬러가 더 자연스럽게 묻고 그 다음에 거리, 약간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뒤에 아웃포커싱이 생기면서 빛이 더 부드럽고 예뻐집니다. 뭉개지니까. 그리고 앞에 나를 비춰줄 조명이 따로, 그러니까 조명이 하나 이중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걸 마지막으로 요 딩고뮤직 같은 많은, 이게 요즘엔 좀 트렌드인데 사실 그 딩고뮤직은 이런 풀컬러 LED가 옆에 있지 않고 천정에서 이렇게 쏴버립니다. 최소한 사람한테 묻지 않게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도 뭐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주 넓은 요 정도까지는 뭐 어렵겠지만 타이트하게는 아까 같은 그런 파보 같은 풀컬러 LED로도 벽에 쏴서 운용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멋있고 센세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적당히 약간의 비용을 투자해서 구축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배경지를 구매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뭐 종이 배경지들을 구매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크로마키 때문에 이런 거 하시기도 하는데 공간, 벽, 풀컬러 LED 약간의 비용이 안 들 수는 없겠죠. 투자하면은 뭐 내 콘텐츠에 맞춰서 그냥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배경의 색깔을 바꿔서 멋진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런 운영법이라던가 이런 컬러 조명이라던가. 우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 한번 써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진짜 멋있고. 자, 그러면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선 오늘 저희 유쾌한 생각에서 준비한 유쾌한 생각 아카데미 두 번째 클래스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총 우선 4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이제 장비들을 제가 이 두 번에 걸쳐 설명을 드렸고, 이제 파이널 컷 X 영상 편집 툴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혹시 뭐 다음 주에도 난 확실히 나오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혹시 맥은 있으신가요? 아니, 맥이 없더라도 뭐 들으시는데 뭐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뭐 맥이 없더라도 뭐 옆에서 한 번쯤 들어보시고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